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왼손잡이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좌우 대뇌 방구로 이루어져 있고 좌우 대뇌 방구는 뇌량이라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 대뇌 방구는 동일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에서는 좌우 대뇌 방구의 비대칭성과 우성 손잡이는 인간의 운동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콩팥과 귀는 쌍으로 있지만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한쪽만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정상적이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귀만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를 듣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뇌는 오른쪽 뇌나 좌측 뇌만 있다고 기능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분담이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또 일부 기능은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도 좌측 대뇌 방구의 역할이 있고 우측 대뇌 방구의 역할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측과 좌측 대뇌 방구가 공동으로 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뇌의 좌우의 기능은 분화되어 있고 특히 언어 중추가 있는 대뇌 방구를 우성 대뇌 방구 도미넌트 헤미스피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90%의 사람에서는 좌측 대뇌 방구에 언어 중추가 있으므로 좌측 대뇌 방구가 우성 대뇌 방구입니다. 좌측 대뇌 방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거 이외에도 논리와 글쓰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측 대뇌 방구는 시지각 공간의 협응력 그리고 미술, 음악, 정서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일부의 역할은 좌우 대뇌 방구가 동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손잡이인 사람에서는 왼쪽 대뇌 방구에 언어의 중추가 있고 따라서 왼쪽 대뇌 방구가 우성 대뇌 방구가 되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언어 중추가 우측 대뇌 방구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대부분 우성 대뇌 방구는 우측 대뇌 방구가 됩니다. 그러나 왼손잡이인 경우에 반드시 우측 대뇌 방구가 우성 대뇌 방구인 것은 아닙니다. 우성수를 결정하는 인자는 유전과 환경입니다. 90%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고 왼쪽 대뇌 방구에 언어 중추가 있지만 왜 그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10%의 사람들이 왜 왼손잡이이고 이 사람들이 우측 대뇌 방구에 언어 중추가 있는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대뇌의 비대칭은 유전적인 통제하에 있고 아마도 여러 가지의 유전자가 관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발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가 왼손잡이일 경우에 자녀가 왼손잡이일 경우가 많고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에 쌍둥이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일치하는 경우가 일란성 쌍둥이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성수를 결정하는 거에 일부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도 받아서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아기가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초기에는 왼손잡이였지만 오른손잡이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성수는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더 잘 사용하고 힘도 센 것은 뇌의 어떠한 구조물이 결정을 할까요? 이것은 좌우 대뇌 방구 내의 백질 다발의 비대칭이 결정합니다. 두정엽과 전두엽을 연결하는 백질 다발이 있는데 특히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지금 보이는 이 백질 다발이 우성 대뇌 방구와 비우성 대뇌 방구의 기능과 구조의 비대칭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백질 다발의 비대칭이 우성수를 결정하는 특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손잡이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손잡이인의 대부분은 우측 대뇌방구에 언어 중추가 있습니다. 우측 대뇌방구가 우성 대뇌방구입니다. 따라서 우측 대뇌방구의 기능이 더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대뇌방구는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예술적이고 정서에 관한 것 그리고 상상력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손잡이는 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왼손잡이 화가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반 고호, 그리고 루벤스 등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인구의 90%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유명한 예술가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나 1대 9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왼손잡이인이 더 창조적이고 예술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왼손잡이에는 이러한 화가들을 제외하고도 오바마 대통령이나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큐리 부인, 그리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기타의 신이 지미 핸드릭스 등이 손잡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왼손잡이 사람들이 오른손잡이 사람들보다 IQ가 더 높은 것일까요? 그거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왼손잡이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가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왼손잡이는 라틴어로 시니스터, 불길한 의미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에서는 왼손잡이인과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인구의 90%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환경과 도구들이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위는 오른손잡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왼손잡이인들은 왼손잡이 가위를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칼도 대부분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왼손잡이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8월 13일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인데 왜냐하면 왼손잡이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세계 왼손잡이의 날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인데 자폐 스펙트럼이 있고 왼손잡이일 확률이 2.497배 높습니다. 또한 정신분열증, 스키조프레니아 사람들이 왼손잡이가 1.65배 더 많이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손잡이는 더 창조적이고 예술적이며 동시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정신분열증 등의 일부 질환에서는 왼손잡이인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왼손잡이를 결정하는 요인과 왼손잡이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